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은 초반에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반도체 쪽으로 갔던 물량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아마 그냥 소분양 쪽으로 막판에 조금 이동했는데 결국 시장의 수급 자체가 별로 안 돌다 보니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도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모습이에요. 일단 오늘 주요했던 뉴스 중 하나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왜 선포했냐면은 이제 외국발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부터 이제 국가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산 대용량 전력 시스템용 전기 장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 내에다가 들여오는 거를 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것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전기 쪽 전력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시각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관련 이슈에 대해서 연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도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은 지금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 11%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8%나 급증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왜 잘 나가냐? 미국의 체코 원전도 있고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향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데 왜 이게 증가하냐면 이게 전기 먹는 하마예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데 얘네들이 잡아먹는 거를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원전은 오래 걸리거든요. 원전은 오래 걸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면 원전 관련주 아니냐 하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이 오래 걸리면은 재생에너지 쪽,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불안정해요. 전력을 수급하는데 날씨도 영향을 받고요. 아니면은 지형, 기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불안정하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셧다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원하는데 그게 베스트가 원전인데 얘는 오래 걸리니까 얘가 시간을 벌어줄 만한 중간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납기일도 짧고 그런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스터빈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가스터빈을 트레일러인가 그쪽에 넣어두고 그거를 편법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전기 공급원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쪽이 새로운, 원래라면은 이런 식으로 전력 발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별의 별 수단을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동률이 생산 설비 평균 가동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동률 80%로 끌어올려졌고요. 이렇다는 것은 작년이 67%, 그러니까 앞자리가 두 단계나 바뀐 거죠. 6에서 8로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29년도까지 신규 수주는 90% 증가했고요. 그리고 29년도까지 인도 물량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29년도까지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거는 풀캐파예요. 그러니까 풀이에요. 얘네들이 더 이상 가스 터빈을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공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빨리 더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가 더 급한 쪽에서는 단가를 높여서라도
미리 그 납기를 좀 빨리 내가 먼저 납품할 수 있게 위약금 같은 거 뭐 본인들이 뭐 해준다고 해결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반도체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2의 반도체 쪽이 가스터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스 터빈 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엄청 미쳐 날뛰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최고 매출은 12년도에요. 21조를 찍을 정도로 이때는 잘 나갔잖아요. 근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2%예요. 2%, 즉 박리 다음에 저가에 납품을 했다.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1조예요. 지금 매출에 올해 추정치 18조, 작년에 17조 찍었고요. 올해는 18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 원이라는 거는 2%에서 6%로 3배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그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가 납품, 고가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라기보다 가격 결정 우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격을 예전에는 결정을 못했는데, 왜냐면은 납품 받으려면은 저가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활발해졌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맥을 못 쓰는 이유도 비슷해요. 중국산이 너무 저렴하게 그 덤핑 치니까 이거를 따라가려면 우리나라 제조기업들도 같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 왜냐면 이제 중국산 못 쓰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가스터빈 납품하는 국가들도 몇 군데 없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스터빈이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되었으면서 이제 그 진입 장벽, 이제 기술력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한국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데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매출은 더욱 커질 거고, 그런 그 매출이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주가에 머무르지 않겠죠. 지금 이러한 하락은 아마 지수 영향이 크겠죠. 지수가 꺾이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메마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됐어요. 거래 자체가 안 됐고 지금 거래량이 죽은 상황에서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급 요인이 엄청 컸는데 이 수급 요인이 이제 그 깨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채널 상단까지 가겠죠. 흔들리긴 하겠지만 목표가는 12만원 정도 됩니다. 12만원 정도 되긴 하지만 이게 단기 그 약간 이제 분기 단위로 봤을 때 그 정도 잡으면은 적당하다 보여지고, 근데 그것도 30-40% 정도 되고요. 만약에 연 단위로 간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은 29년까지 납품 그 마감됐잖아요. 그 앞으로 더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1-2년 만에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도 당연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가 꺾인 이 구간 상승 라인까지, 그게 12만원 구간이고, 여기 찍고 다시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전고점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 소화한 이후에 추가적인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물량 소화 과정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보냐, 진짜 초단기로 보면은 10%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한 95,000원에서 10만원까지.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수상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상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단기 슈팅 구간까지 왔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한 50%는 가뿐히 뛰어넘지 않을까. 기대 수익이 일단 40에서 50% 정도 되는 종목이란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를 보면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죠. 단위 100만 단위인데 그러면 1000억 이상 산 게 이틀이에요. 지금 그 전에는 48 하면서 1000억 이상 산 적이 없잖아요. 요 이틀간, 그리고 오늘까지 700억 들어온 거, 2700억 들어왔잖아요. 2700억. 거의 3000억 가까운 거를 기관이 이번에 끌어올린 거예요. 수상한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상한 거래량을 만든 게 기관입니다. 기관이 괜히 들어왔을까요? 얘네들도 뭔가
보고서 들어왔겠죠. 그 앞서 그 다른 종목 언급한 것 중에 YC가 있는데, YC 어제 영상에서 이 거래량 수상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1,600억 수주 공식 뜨면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오늘 무려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 정도에 갈 정도의 단기 슈팅을 만들어내는 게 얘도 기관이었거든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 대형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 번에 20% 그렇게 급등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만 원까지의 한 그러면 17% 정도 되니까 한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을 단기 슈팅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의 종목으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특히 연기금은 엄청나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작은 집행이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물론 4848도 하긴 하지만 이건 추세랑 그리고 이제 비중에 따라서 그걸 조정하는 거고, 이런 추세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얘네들은 연기금을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슈도 나왔고 중국산 다 때려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거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넘버원 두산 에너빌리티 그 가스터빈 주목받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사모펀드하고 투신에서 은근슬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은 얘네들은 그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거든요. 보험은 이제 보험금 받으면 이제 나중에 채무로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보험 환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신중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도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 수매수 중에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 지금 이거 지수 영향을 받았던 부분, 얘네들이 이 박스 돌파했던 구간이 바로 딱 이 7, 8만 원 구간이에요. 7, 8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끝냈죠. 매수를 끝내고 나서 이제부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끝내고 이제부터 롤링 굴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는 10만 원. 왜냐하면은 10만 원까지 가면 이제 라운드 넘버에서는 그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생겨요. 나는 10만 원에 팔 거야, 나는 100만 원에 팔 거야. 이런 구간들이 항상 10만 원 단위, 그 만 원 단위, 막 이런 그 라운드 넘버, 그 라운드 피겨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마 한번 저항이 있을 거예요. 매도 압력이 커질 거고, 그리고 이 10만원 구간이 여기에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바닥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물린 사람들, 이거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단기 목표로 10만원 잡고 장기 목표로는 12만원에서 14만원 사이, 여기 전고점이죠. 그래서 전고점 물량 그 매물이 있는 데까지의 상승을 장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내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 또 다른 수주 호재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것 같으니까, 왜냐면 미국이랑 원전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신다면 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좋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펴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고요. 이러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채널에다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하나 보내시면 그냥 아무런 비용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그냥 채널에서 어떤 정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